스스로 노력하는 방법 7장에서 ADHD 문제를 줄이는 자기관리 전략은 스스로 ADHD 문제를 해결하고 제 역할을 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많다. 먼저 스스로 ADHD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고 또 다른 책들도 읽어보도록 해보자, 알아가보도록 해보자라고 했네요. 자, 이분은 평생을 안고 같이 관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췄고, 포커스 메이터, 삶에서 체계와 지원을 얻는 또 다른 매우 저렴한 방법은 포커스 메이트라는 서비스에 더 가입하고, 그래서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해서 패턴을 바꾸는 핵심 패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단 관리를 하고, 자, 이렇게 8장에서 ADHD 코치와 함께하기, 좋은 결정을 내리고 습관을 들이고 행동을 바꾸는 전략을 배우도록 해보자 했네요. 코치와 함께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이 있겠는데, 잡동산 위에 파묻혀 있다. 자신이 잡동산 위에 파묻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러 ADHD의 노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공식 정신과 진단명으로 저장장애라고 불리는 장애가 흔히 ADHD와 함께 오며 ADHD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저장장애라고 고정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저장장애 행동이 감각장애의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흔히 주의력 결핍병 로 연기고 있다. 주의력 결핍. 빈스와 스티브 마시는 직장생활로 인해서는 있었지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직장에 버리는 바람에 집안을 관리할 활력이나 의욕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계속 조직하고 내려놓고 재정리할 시간은 없었다. 전혀 어수선하고 무질서하다. 이전 단락에서 나는 ADHD 노인들이 물건들이 뭉쳐 있는 상태에 관해서 썼다. 매력과 남편은 수십 년 동안의 소지품과 수료등을 모아온 탓에 공간이 부족해진 지 한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하실과 다락방 심지어 외부 창문은 물건들이 파묻힌 상태이더라도 생활음악은 비교적 정돈된 환경일 수가 있다. 이런 패턴과 달리 이번 단락에서 다루는 패턴은 일상적으로 주변을 어지러뜨리는 것이다. 어수선함은 행동과 결정을 미룬 결과다. 이를 갖고 있을까 버릴까 등등으로 의료비 청구와 비용 처리가 버겁다. 금전관리가 어렵다 등등 산만해져서 시간이 뒤죽박죽이다. 관리가 어렵다 하는 거고요. 9장으로 넘어가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상습관은 일상기능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높이는 생활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소식, 사회적인 각성제, 또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마음 챙김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저강 운동, 또 자연을 누리는 거, 자연의 휴식, 의존 성향들을 또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또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먹자라고 했네요. 이것도 영양 부분에서도 함께하고 ADHD 성인 건강과 수면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에서 멜라토닌 보충제를 복용할 수도 있다 했네요. 경구용 라벤더 오일, 또 국소, 명상 운동, 사회적인 관계 등등 10장에서 사회적인 관계 시작하고 유지하기, 사회적으로 어떻게 더하기 빼기를, 사회적인 기술과 사회적인 관계, AUC 버클리 명강의는 ADHD 연구적인 의학 박사 서대빈 인수는 자신이 연구한 그 ADHD 여자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떠돌림 당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무시당한다라는 그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심지어 자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은 일부 ADHD 노인들이 말하는 사회적인 어려움인데, 상황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거나 무언가를 잊어버릴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죄가 그들을 무시한다고 여기는데요. 그러면 결국 스스로 사례 잃지 못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렵다는 거죠. 젠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ADHD 청소년을 조사한 연구에서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에게서 사회적 어려움과 사회적 거부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많은 ADHD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고립 때문에 큰 고통을 얻는 남성도 있다. 경제력과 생활 조건 탓에 제 사회생활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10년을 보낸 또 외로움, 친구를 사귀는 일이 또 사회적인 기술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본다면 ADHD 사람 대부분은 기술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은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운이 없는 거죠. 최근에 저에게 친구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난 일이 있었어요. ADHD 나인이 위험한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사회에 누구나 조금씩은 이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적인 관계가 아주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적 자유의 힘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래서 나는 너무 소심하다. 또 너무 잘 끼어든다. 나는 항상 늦는다. 너무 솔직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단체 대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 쉽게 상처를 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 매사에 너무 깐깐하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답은 없다. 사회적인 필요는 사람마다 다르다. ADHD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모임을 어려워한다. 이리저리 드는 것 같은 단체의 대화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에 가입하기, 또 관심사, 공동지 찾기 등등으로 누군가에게 매일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고 함께 사회적인 관계는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욕구다. 독감으로 후퇴해서 들어박히면 우울해지고 결국 건강이 악화된다. 이장의 핵심 교훈은 사회적 관계는 혼인의 재생활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11장에서 나이 든 부부의 결혼과 ADHD 이 장관 친구이자 동료이며 ADHD와 결혼 문제에서 권위자인 멀리사 오를로와 함께 있었다. 그녀의 부부 온라인 강습은 ADHD가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가져갈 수 있는 문제를 서로로 매우 직접적인 조언을 주는 훌륭한 자료이다. 부부가 ADHD 때문에 겪는 일반적인 문제 패턴은 ADHD를 비정상이나 결함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판단하기 이런 것들, 충동성, 대신중함, 서로 다른 시간관념, 무시당한다는 느낌. ADHD가 아닌 배우자는 ADHD는 상대방이 어떤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자신만의 생각에 어디서 주의가 들어져 있을 때 종종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게다가 ADHD가 있는 인류 성인은 배우자의 말에 사실 동의하지 않는데도 그저 갈등을 피할 여러모로 그냥 동의한다고 둘러대기도 한다. 나중에 합의를 따르지 않으면 BADH 배우자는 무시당했다고 또 느끼게 된다. ADHD 성향은 결혼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오해. BADH 배우자는 성호, 정형 모두 자신만의 관점에서 보지 않아야 한다. BADH 배우자는 상대방이 일부러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자주 상처받고 화낸다. 여기서 부모, 자식 관계 형성에서 회피하거나 결국을 떠나고 집안일에 도피했던 ADHD를 동전하면 결혼 생활에서 ADHD가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지닌 경우에는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느끼며 ADHD가 아닌 상대방이 너무 체계적이고 시간을 지킨다고 조롱한다. 좀 시험에 뭐 큰일 나서 이런 점에 ADHD라는 동전의 한 면이다. ADHD라는 동전의 다른 면은 체계적이고 정돈되고 항상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하기. ADHD라는 동전의 다른 면은 ADHD가 아닌 사람이 주도권을 지닌 경우인데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잔소리하면서 상대방은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비난하는 태도는 또 분노와 방어로 이어질 뿐이다. 비난하는 태도는 분노와 방어로.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해결하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된 계기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한다.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감정을 알아보기. 부부 치료에서 함께 참여하기. 소통 방식 개선에 주목하기. 경계를 설정하기. 사랑하는 관계가 의무와 책임으로 만들어지는 파트너십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자. 인생에는 책임질 일이 가득하며 훌륭한 부부는 균형 있게 이런 책임을 수행한다. 그러나 특히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 살면서 필요한 요구 사항이 중심이 되면서 낭만적인 관계가 사그라들어 내보내는 부부가 많다. 사랑에 빠지고 평생을 함께하도록 이끌어준 서로의 매력을 기억하도록 하자. ADHD 문제를 겪는 노인 부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ADHD 부부를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면은 은퇴에 대한 기대치 차이 탐색하기. 기대치를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은퇴하는 경우에 어떻게 관계를 그 은퇴 생활과 책임 체계에는 그래서 당신의 그것이 거슬린다. 두 사람 모두 ADHD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 다 서로 발견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드디어 날 이해하는 사람 만났어 라기도 하고 잘 맞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부부가 모두 ADHD일 때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다음 같은 핵심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야 그저 단순 필요한 체계와 지원을 하자. 그래서 당신에게 맞는 곳에 가자. 어린 시간 끝에 우리는 여기에 아이들이라면 자라면서 생활이 좀 더 수월해진다. 힐러리와 브라이언은 33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 대부분을 ADHD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소비했다. 이런 갈등 때문에 소년과 어려움을 겪은 끝에 마침내 관계가 단순해지자 두 사람은 항상 품고 있었지만은 일상의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가라져 있었던 애정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게 되어졌다. 멀어져서 잘 지내기. 저렇게 만나야 더 좋다. 내가 졌어 등 은퇴 뒤에 오는 큰 변화에 적응하기. 결혼과 은퇴가 충돌할 때 결혼 생활에 갈등이 있고 평화롭고 조화롭던 또는 그 사이에 어딘가 있던 노년에 찾아오는 삶의 변화는 언제나 도전을 던지고 조정이 필요하다. 이혼은 원치 않지만 함께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ADHD의 영향을 받는 노년 부부의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은 또 맞추어야 되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공통점은 뭘까? 이런 것은 인내와 이해, 서로 필요하는 것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장으로 길고도 험한 길이다. 이것은 양육은 누구나 겪는 큰 어려운 가운데 하나인데 ADHD 성인에게서 ADHD인 자녀까지 있다면 양육 문제가 훨씬 어렵다 그런 거네요. 제가 아까 부모의 후회와 회복, ADHD를 늦게 진단받으면 필연적으로 자신을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도 후회하게 된다. 많은 노인 부모는 자녀가 자랄 때 아이들과 관계 맺었던 방식을 후회한다. 제게 육아는 너무 버거웠어요. 전 아이가 하나뿐이었죠. 겨우 키웠는데 돌이켜보면 딸을 키우면서 생겼던 문제는 대부분 제 불안 때문이었어요. 불안하다 보니 이 어머니의 경험은 직장에서도 그럭저럭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지쳐서 기력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는 많은 여성들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저희 아이들 셋 다 ADHD가 있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후회와 치유 재도전하기. 이제 60대가 된 린드는 ADHD 큰 딸 티나가 10대 있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다. 부모의 후회를 들어주는 도움은 오랫동안 의존하게 만드는 양육 패턴. 스노우블로 양육. 스노우블로 양육은 길을 먹는 장애물을 모두 눈 치우듯이 치워주며 자녀가 순조롭게 나아가도록 도우려는 부모의 양육법을 일컫는 요즘의 말이다. 타자처럼 문제를 외면하면 양육 그냥 두면 괜찮아지겠지? 어떤 부분은 성인 자녀가 자라면 결국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터득하리라.
기대하며 모든 계획 없이 아이들을 놓아두며 기른다 하지만 아이들이 10대 있을 때처럼 부모가 자원과 도움을 계속 주면은 자녀는 나중에 독립적인 성인으로 살아갈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 나는 많은 부모에게 당신의 일은 당신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지난해는 로스쿨을 나온 뒤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인과 마찬가지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사람과 만나고 있다. 성인 나이와 선을 긋기 어려운 경우는 정서적인 선 긋기, 상당성이 놓인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겪는 삶의 위기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힘겹고 무거운 느낌을 받는다. 명확한 선, 경제적인 선을 긋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뒤늦게 경제적인 선을 그을 경우에는 제니스는 충동적으로 대학을 정퇴하고 마찬가지로 ADHD가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했는데 미성숙한데도 ADHD까지 있던 탓에 젊은 부부는 끊임없는 또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고 부부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제니스의 부모는 전화 세리에 시달렸다. 그래서 직장도 지키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인 자녀의 독립을 돕는 가족정신치료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연착륙을 없는 엄한 사람, 정신건강 전문가라도 ADHD 청년을 치료하는데 제대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청년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부모에게 엄한 사랑을 배불도록 권하는 패턴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가족 상황을 활용하기, 소규모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성인 자녀를 가족 사업에 끌어들여서 연착륙을 도울 수 있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할까? 독립. ADHD 자녀가 성공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방법은 자녀의 양육이 어렵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은 놀라운 성공 사례도 많다. ADHD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ADHD 자녀가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도 많다. 적절히 치료받고 가족이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동반 질환이 적다는 이점이 있는 자녀는 매우 성공적으로 성인이 될 수가 있다. 네, 집에서도 이래서 이 장의 핵심 교훈은 부모와 자녀가 둘 다 ADHD라면 양육이 특히 어렵고 어린 시절 ADHD가 있으면 보통 성숙이 몇 년 늦어지고 또 ADHD 노부모는 보통 지금의 부모 세대가 받는 ADHD에 대한 도움과 이해를 받지 못하고 독립 실패 패턴은 흔히 청년기의 실행 기능 부족과 성숙을 늦추는 데 일조하는 부모의 양육 패턴이 결합해서 생기고 상담을 받으면 노인들이 부모로서 느끼는 후회를 받아들이고 부모가 다음과 같은 패턴을 바꾸려면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자녀 변호의 문제를 모두 치워지려 가는 스노우플로 부모,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며 외면하는 타조 부모, 또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인 정서적인 선을 긋지 않는 한도 없는 부모, 또 일부 성인 ADHD 자녀는 정성이 심각하거나 두드러진 동반질환 관련 내 손상으로 완전하게 독립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신은 ADHD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지 못했지만 이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자랄 때 위로한 도움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부모들의 성공담도 많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도록 해보자. 13장에서 소유과 지출의 균형도 맞추기,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 정리하고 팔걸 팔고 해보자. 그러니까 친화적인 은퇴 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했네요. 생활을 해서 단순하게 또 할 수 있는 일하고 또 자원봉사 참여하기도 있고 언제나 이것은 진행 중이다. 그래서 노인 ADHD의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하자. 체계적인 지원을 찾을 방법은 또 찾아보고 체계적인 지원 관계, 또 이래서 항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낙점하지는 말고 또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또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응해했던 부정적인 생각을 잡아서 또 바꿔서 말해보자. 도움을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 책을 읽으며 어떻게 도움이 필요하면
주위를 둘러보도록 해보자 라고 했네요. 이렇게 해서 평생을 두고 관리하고 도움을 받도록 해보자. 평생 ADHD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둬야 하는 것은 나이 들면은 ADHD가 자연스럽게 사라질까? 60대 이후에 ADHD로 살아가는 인생은 더 신스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약물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 생활은 어떻게 은퇴에는 준비를 할 것인가? 이래서 신지수 임상심리학자가 나는 오늘 나에게 ADHD라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책의 저자인데 ADHD가 있는 60대 70대로 살아가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전체 어원이 들여다보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ADHD를 돌볼 만한 방법이라면 아무리 서선 것도 빼곡히 메모해서 엮어낸 듯한데 여보나 철저해서 성리로 가더라도根기 있게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맹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노인 ADHD를 다룬 최초이자 유일한 전업적인 책이다. 함께 읽어볼 만하다. 데이비드 굿맨 전 업계에서 의뢰 조교수로서 이 책을 추천하네요.